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달 평균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배를 타면 3천만 원을 벌어왔던 거죠, 한 달에. 그렇다면 정말 선원들이 코로나 때 평균을 실제로 옮겼을까요? 같이 타는 외국인 선원들은 위험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민C입니다. 배를 탄다는 말을 일반인 분들이 들으면 막상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죠. 바다는 뭐 위험하다든지, 뭐 뱃일은 힘들다, 사람들이 막 험악하고 뭐 문신으로 뭐 온몸이 다 뭐 도배가 돼 있고 뭐 이런 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실제는 다른지 한번 제 입장에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2년 정도를 배를 타고 있는 현직 원양상선의 선장입니다. 배라는 곳은 아직도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미지의 세계예요. 바다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항해 시대 때부터 뭐 바다로 나가면 수개월 혹은 길면 몇 년 이상을 나갔고, 뭐 생사도 알 수가 없죠. 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을 많이 해서 뭐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뭐 여러 선상 생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뭐 언제까지나 매체에서 보여지는 건 실상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선원들은 병균을 옮겼던 매개체이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전 세계는 완전 얼어붙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률이 70% 정도에 달했었어가지고 뭐 비행기나 선박을 통한 이동은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고, 관광, 호텔, 뭐 여행, 항공, 요식업, 뭐 오프라인 유통업까지 모든 게 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운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의 선원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이 끝난 선원들이 하선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원들이 배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계약이 끝나도 교대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 갇혀 있었고, 크루 체인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선원 교대 대란이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원들이 병균을 실제로 옮겼을까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극히 미미했죠. 크루즈선처럼 수천 명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규모 감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박하고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 700명 정도가 집단 감염이 된 보고가 있고, 14명 정도가 사망을 한 사례가 있죠. 하지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선, 상업선박에서는 감염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IMO라는 국제회사기구와 WHO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선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대부분의 운항을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다 위의 선박은 가장 안전한 공간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만과 정부들은 선원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고, 그 결과 많은 선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이 아프더라도 본인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타는 외국인 선원들은 위험하다. 이런 평균이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탄다던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지금 영국 회사는 총 35개국 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외국 선원들이 다 위험하냐? 사실 사람들마다 뭐 국적마다 스타일이나 말투, 뭐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국적 가지고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를 분류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좀 다양한 사람들이랑 승선을 하긴 해요. 사실 인종차별 같은 건 당연히 있긴 있지만, 뭐 저도 외국 선사 이직 후에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주니어 때부터 진급을 실제로 했고요. 근데 참 이거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서, 사실 차별이라는 게 인종 간해하면 인종차별인 거고, 뭐 같은 한국인끼리는 뭐 차별 없나요? 다 똑같죠. 그런 거 있다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이겨내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선원들은 돈을 많이 받는다. 선원들은 평균적으로 육상직에 비해서 임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훨씬 더 많았죠.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달러를 벌어오니까, 외화를 벌어오니까 그 나라에서는 자국민들보다 우리나라 선원을 훨씬 적은 월급으로 고용했어도 우리나라에 그 돈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우리나라 평균 회사원 월급의 10배 이상을 벌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달 평균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배를 타면 3천만 원을 벌어왔던 거죠, 한 달에. 환율 차이가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육상직들의 평균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요. 하지만 상선인지 어선인지 뭐 내항선인지 외국을 가는 외항선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육상보다는 해상 월급이 좀 많긴 하죠. 하지만 그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뭐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는다든지 뭐 그게 가장 크기도 하고, 배에서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없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영국 회사에서 제가 첫 한국인으로 2019년에 입사하고 나서 또 첫 한국인으로 저희 회사에서 선장으로 진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양도 너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려서 외국 회사의 실상도 아시고 장단점도 확실히 아신 상태에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 또 선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집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그 책에 넣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해양대학교라는 곳을 들어오면서 선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었고, 선원이 된 과정과 선원이 되고 나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또 외국 회사에 특히 갔을 때 진급하기 전 겪었던 불합리한 것들, 인종차별들, 혼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겨내야 했던 것들, 제가 왜 그런 곳에 이직을 했었고 왜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지, 제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 회사에서 33살의 어린 나이에 LNG선 선장 진급을 하게 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목은 선장의 항해일지라는 책인데요.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집필했어요. 대부분 배에서 실제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 끝나고 보통 저녁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 정도 맨날 하면서 집필을 했었고, 선박의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시간 투자를 꾸역꾸역 내서 했었습니다. 또 제 인생의 첫 에세이 책인 만큼 굉장히 공을 또 들였거든요. 사실 이거를 집필하면서 제가 외국 회사에 넘어가서 진급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그 챕터가 있었는데, 그 챕터를 적을 때는 그때 힘들었던 감정이 아직도 올라와서 벌써 4,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실제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집필을 하다가 눈물 때문에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해서 집필을 그날은 멈춰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바다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승선을 실제로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승선을 꿈꾸시는 분들, 또 선원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이나 연인으로 두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로는 지금 베스트셀러에 감사하게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본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 선장의 항해일지라고 치면은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쫙 나오니까요.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